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울산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울산에서 이제 안타까운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던 노동자 9명이 25m 높이에서 이제 구조물을 자르고 있었는데, 2명은 이제 바로 구조가 됐거든요. 네.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데 나머지 7명이 잔해 속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새벽까지만 해도 2명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했었고, 그중에 1명하고는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 들어온 거에 따르면은 이제 1명은 결국 심정지 상태라고 이제 사망했다고 밝혔고, 아. 1명은 이제 지금 사망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5명, 나머지 5명 이제 위치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해체 작업 중이었어요. 철거 작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25m 높이에 있던 그 5명의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취약화 작업이라고 해서 해체하기 좋게 철골을 끊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맞습니다. 탈출을 하거나 이럴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목격자들도 이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주변에 뿌연 연기가 다 한꺼번에 오르고, 예. 그러고선 뭐 눈 깜짝할 사이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일러 타워는 되게 오래된 40년 넘게 가동을 해서 노후화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파를 하려고 했었어요. 16일 발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발파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 구조물을 자르던 그런 작업을 벌이던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수색 작업이 어려운 게, 지금 그 철골 그 영상 보셨겠지만 철골 구조물들이잖아요. 그게 다 얽혀 있다 보니까 하나씩을 다 걷어내면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얘기는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잘못하면은 거기에 또 그렇죠. 매몰될 수 있는 네. 추가 붕괴가 있을 또 수 추가 있다는 붕괴도 얘기죠.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 매몰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크레인 같은 게 현장에 지금 동원된 상황이긴 하지만, 장비를 투입할 경우 또 추가 이제 인재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수색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 삼풍백화점 사고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크레인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들어 올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구조물들 쌓여 있는 잔해 위로 크레인이 올라가면 안에 있는 매몰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나마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해서 크레인이 바로 투입될 수도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은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해서 그 인근의 부산, 대구, 경북 그쪽에서 인력을 이제 다 확보를 해서 현장에 투입된 상황이고요. 예,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가용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 무너진 게 5호 보일러 타워라고 해요. 양쪽에 4호와 6호기 보일러 타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약간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소방당국이 그 인접한 굴뚝에 그 보일러 타워들을 와이어로 묶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사고였고 아직 5명의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도 안 돼서 참 이게 논평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 타워는 1981년에 이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세워진 거고, 네. 2021년에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동이 중단됐고, 이거 철거하고 새로 이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그 부지가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화력발전소가 뭐 4호기, 5호기, 6호기인데, 울산 화력발전소 이게 한때는 국내 전력량의 15%까지 80년대는 생산했을 정도로 굉장히 울산 지역 발전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당연히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산업단지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네. 일단은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무게라든지, 그러면은 뭐 절단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그 건물 폭파할 때도 보면은 어디가 취약한지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폭파할 때도 잘 제대로 안 무너지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도면을 상황이고. 쫙 펴놓고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건지를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잘 지켜졌는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화가 된 거니까 그럼 어디가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이런 것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 조태인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4호기, 5호기, 6호기가 있는데 4호기는 이미 저 작업을 완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5호기를 하다가 하고 6호기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작업이 중단될 것 같고 일단 대통령이 산업 재해와의 전쟁 선포한 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사고가 나고 있다. 특히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 관련 이런 데서 계속 나고 있고 네. 한국 동서발전인데 여기 최근 5년간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이용우 의원실 자료로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21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광주에서 그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9명이 죽고 8명 맞아요. 다치고 막 그때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이게 한번 이런 사고가 나면은 매몰되고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훈 노동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이거 원인을 밝혀내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하는 중에라도 그 실종자 5명에 대한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 넘어가죠. 네, 2025년 국정감사 종료. 어제 국회 운영위를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마지막에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의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제도 좀 부끄러운 장면이 많았는데 운영위 국감 김현지로 시작해서 배치기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제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작 1시간도 안 돼서 그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두고서 강하게 부딪혔고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운영위 감사위원인 거 이거 이해충돌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이걸 두고 이제 서로 공방을 벌였고 1시간여 만에 정회가 됐는데 그런데 이 정회 뒤에 이제 최악의 장면인 이 배치기가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자, 정회를 선언하고 잠깐 이제 회의가 멈췄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데 정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이기헌 의원, 민주당 네. 의원이 뒤따라 나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요거는 잠깐 화면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가 무너지기는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짜고 아니 지금 작전 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몸싸. 자, 이게 송원석 의원이 가다가 뒤 돌았는데 바로 그 뒤에 따라오던 이기현 의원이 있었고 그러면서 배를 한 3번 정도 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네, 맞습니다. 두 의원이 네. 이렇게 배를 내밀면 3번 정도 충돌이 있었어요. 이 충돌이 있고 나서 대단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국회 회의실에서 지금 배치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기현 의원, 송원석 의원이 각각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자, 송원석 의원, 이기현 의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으셨는데 서로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가 먼저 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본인이 뒤돌았었는데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기현 의원은 난 나가려는 길 가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뒤돌아서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기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내 잘못은 배가 나온 것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살을 빼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좀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뭐 일부러 부딪히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가는 길에 약간 그냥 가속도가 붙여서 나가는 상황인데 부딪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제 배치기 연이어 3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좀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참 처음에는 웃겼어요. 배치기 막 땅땅땅 3번 웃겼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웃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지하게 씁쓸해요. 무지하게 씁쓸한 상황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뭐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그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하고 문자 메시지 공개하고 뭐 이 XX야 막 이게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국회가 여러모로 레전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는 거는 뭐 여야가 싸울 수도 있는데 별로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 계속 지금 싸우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번 국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이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거쳐 김현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배치기로 끝났다. 예, 진짜 레전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 얘기가 저는 뭐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중한 몸으로 그러니까 육중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계속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뭐 육중하다라고 하면 한 천하람 정도는 돼야지 이제 육중하다고 하지. 그게 글쎄요. 대기실에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나요?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경찰에서 뭐 서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언론이 나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쌍피라고 하죠, 보통. 쌍방과실. 쌍방. 예, 쌍방. 그래서 뭐 잘잘못을 가릴 게 없다. 참 그런 많이 씁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요. 뭐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씁쓸한 웃음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국감 현장이 씨름판이 돼 버렸거든요. 배치기 현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은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왜 부르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 끝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걸로 이제 오후에도 계속 그 연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또 어떤 SNS 글을 올렸냐면 그 국정감사 중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이런 이제 이건 비방용 말인데 야지를 그러니까 조롱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또 다시 정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국감이 중단됐다가 90분 만에 재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논란은 계속 김현지 뭐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데 근데 어제 대통령은 이제 김현지 실장에게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내에서 대기하라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대기하라? 그러니까 부르면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맞습니다. 대기하라? 그래서 원래 어제 대통령 일정이 강원도 일정에 동행하는 게 김 부속실장 일정이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로 용산에 머물면서 국회가 이제 증인 채택하면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여야 이제 증인 채택 합의하지 못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 여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줄곧 여야 합의하면 나가겠다. 입장에 변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얘기는 어제 상황만 봐도 오전만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는 뭐 업무 보고하고 또 이렇게 공방하고 그리고 또 국회 운영위원장이 또 민주당인데 정회하고 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거고 또 민주당 입장은 이거 어차피 불러도 시중에 떠도는 얘기 계속 흠집내기만 할 텐데 굳이 왜 불러야 되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그때는 이제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전화했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근데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비서관이 이제 김현 맞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김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김 부속실장인데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진짜 실세가 김현지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김 부속실장은 내 밑에 있는 참모일 뿐이다 이걸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 이번 국감 어제 이제 그 장면을 끝으로 어쨌든 국감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 국감 총정리 한번 짧게 해볼까요? 네, 이번 국감 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역대 최악 F학점이라고 했고 이제 실제 국회 관계자들 얘기 들어봐도 이번만큼 최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매년 하는 얘기긴 한데 맞아요. 올해는 정말 또 최악이다. 계속 기록을 깨는 거예요. 매년 최악이에요. 그래서 몇몇 장면만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그 조이대 대법원장 얼굴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그게 있었고 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호 의원 이제 욕설 문자 공개하면서 뭐 주먹거리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욕설 논란이 번지기도 했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딸 결혼식 논란이 있었고 또 MBC 보도국장 퇴장시킨 얘기 관련해서 또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예. 이번 국감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거 정책 감사는 사라지고 쇼츠 경쟁만 남았다 이런 국회 보좌관들의 푸념이 많아요.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쇼츠각만 지금 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정책제를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쇼츠 어떻게 제목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자극적인 말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감은 좀 최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좀 꼽을 수 있는 성과는 예. 그 쿠팡 CFS 취업 규칙 문제 그런 것도 공개됐고 또 런던 베이글 그 근로자 뭐 그 과로사한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성과로 좀 꼽힙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뭐 기자 시절부터 지금 평론가 때까지 쭉 굉장히 많은 국감들을 봐오셨는데 이번 국감 특별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톤 앤 매너가 너무 안 좋았어요. 톤 앤 매너.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쇼츠를 뽑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쇼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네. 누구 뭐 내란당 누구 의원 참교육 시전 뭐 제목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이제 민주당 하면은 뭐 참교육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참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저쪽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쪽 의원이 고성 지르는 거, 뭐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 쇼츠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 맥락이 없어요. 쇼츠란 거는 앞뒤 맥락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면을 30초, 1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강렬해야 되는 게 쇼츠거든요. 근데 그게 국감에서 쇼츠를 만들자고 노리고선 들어가게 되면 무지하게 자극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뇌썩음, 브레인롯이라는 걸 했는데 왜 뇌썩음이 나오냐. 쇼츠 많이 봐서 뇌가 썩는다라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뇌가 썩었고 그거 보고 환호하는 지금 국민들도 뇌가 썩고 있고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국감 이야기 뭐 잠시 후에 천하람 의원 나오는 천하람 의원하고도 해보고요. 오늘 말말말에서 장경태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옵니다. 다 두루 좀 평가해보기로 하죠. 세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장동혁 5.18 참배 소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찾았는데 참배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네, 장 대표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건데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거예요. 네. 근데 뭐 시민단체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서 방명록 허나 이런 거 없이 30초 묵념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현장은 이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는데 그 입구인 민주의 문과 그 추모탑까지 거리가 200m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200m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온 단체들이 뭐 극우 손동, 내란 공범 이런 문구를 들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몸이 그 장 대표 몸이 당겨지면서 단추가 이제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도 이제 넘어졌고 뭐 당직자들과 시민들 몸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모탑까지도 가지 못해서 추모탑 인근에서 30초 이제 묵념하고 네. 1시 55분에 버스 타고 떠났으니까 현장에서 한 20여 분밖에 안 있고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명록을 쓰는 데까지도 못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방명록 네, 못 쓴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핵심은 이제 다 반발하는 건 장 대표 행보에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장 대표 뭐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거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거나 이런 강경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호남 추모 방문 간에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은 이거 사전에 빌드업도 없이 이제 찾아가면 어쩌자겠다는 거냐. 이게 타이밍도 안 좋고 계엄에 대해서는 좀 긍정하면서 광주 가면서 이제 진정성 보이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제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아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당내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의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낳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왜 갔냐 갑자기 이게 5월도 아니고 뭐 예전에 이를테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나름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핵인 얘기하고 윤석열 면회하고 그러니까 사실 극우적 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광주는 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5.18로 좀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상계엄이라면은 이제 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을 떼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하고서 그러니까 계속 옹탕냉탕 왔다 갔다라는 하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조금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 뭐 몇 거 그거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광주에서 뭐가 있었냐면 변호사들이 실형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네. 뭐냐면은 옛날에 건설업자가 있었는데 보석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사한테 이 변호사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청탁을 하고 그래서 그 풀려났는데 그 판사가 저기 장동혁 부장판사였어요. 광주지법에 근무했던. 예전이요? 예, 옛날에. 1억 5천만. 그래서 심지어는 변호사 수임도 안 했어요. 그게 10월 30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굉장히 막 논란이 일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광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 물타기 하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또 하나 광주에서 지금 감정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네. 예전에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이거 재판을 했던 게 장동혁 판사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그때 재판 불출석했잖아요. 그때 예, 기억나요. 전두환 씨가 안 갔죠. 예. 그리고 골프 치러 다녔어요. 예. 고령이라서 재판 불출석했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호화 만찬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건강 왜 멀쩡한데 안 출석하게 나오느냐.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돼. 안 나와도 돼. 그리고 본인은 총선 출마한다고 하면서 재판 중간에 사퇴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 광주지법 부장판사였군요. 같은 장동혁 시기에 대표가. 정확하게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도 건설업자도 보석해주고 그만두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남에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보수 결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이렇게 막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진정성의 문제인 건데, 아니 뭐 통합과 확장의 행보를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겠으면 뭐 좋은 거죠. 가는 좋은 건데 과연 그동안 보였던 행보와 통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말말말해서 더 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